예, 여야 대표 의원들을 모시고 정치권 뜨거운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하는 시간, 격주한판 시간이죠. 자, 오늘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 소장님 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의원님 일정상 우리가 일부러 당겨서 아유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 지금 양복도 어디 입었는지 모르고 왔습니다. 마이크를 이제 가운데로 예, 해주시고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네. 좋은 목소리가 의원님 잘 복장이 들립니다. 딱 그 선거운동 전퍼를 걸치기 위해서 양복을 벗고 예. 아니 양복을 입고 굉장히 다니다가 액티브한 어디다 복장. 놨던지 모르겠어요. 급하게 뛰어와서. 아, 이거 선거 복장 입으셔도 되는데. 네. 자, 드디어 내일 선거 날인데, 자, 정권이 바뀌고 첫 지방선거입니다. 어떤 네. 마음이세요? 네, 정말 절실합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뭐 거대한 야당이 사실은 과거 집권 여당보다 더 막강한 힘으로 지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견제 권력은 이 권력 견제는 충분하니까 음. 이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더욱이 중앙정부가 바뀌면은 이게 모든 그 지방 사업이란 게 국비 지방비 이렇게 이제 다 매칭으로 되게 돼 있고 예. 또 중앙정부의 큰 정책 방향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그 구체적인 살을 보태서 하는 것인데 예.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생각이 다르고 엇갈리면은 정말 경제를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 서민 생활을 낫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4년 전에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4년 전에도 그때 우리가 야당일 때 당시 문재인 정부를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뭐 견제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왜냐하니까 그때도 1년 차에 인사 실패가 있어가지고 많이 실망했고 또 이미 소득주도 성장이니 이런 것들이 좀 실패 조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국민들은 그래도 1년밖에 안 된 그 문재인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거의 전패하다시피 했죠. 예, 그런 게 국민들의 집단적인 어떤 지혜랄까 집단 지성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희 국민의힘 정부에게 또 시도지사의 힘을 실어주셔서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빚도 400조나 더 늘었고 지난 정부에는 하루에 2천억씩 빚을 내가지고 어떻게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한 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힘을 합쳐서 손발을 맞춰서 어려운 경제를 다시 살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난번에 민주당한테 모아주듯이 이번에는 우리 기회에 좀 모아주십시오. 우리 정당에게. 아니, 의원님 그런 정도면 이번에 스코어를 몇 대 몇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한 방에 한꺼번에 다 몰아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진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근데 지금 이미 지금 민주당은 국회에서 막강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고 보시지 않습니까? 금수완박은 20초 만에 처리했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애타하던 추경 이 통과시키는데 그 며칠 걸렸습니까? 뭐 애가 타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최종 스코어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국민들의 처분에 맡기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들은 처분을 할 테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최영대 의원님은 항상 겸손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 이게 17대요. 그래야 아니 근데 그 다 그럴 수는 중에서도 없고요.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는 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역시 이제 경기도 경기지사. 그리고, 경기지사 인천 그리고 또 보궐선거 몇 곳 또 이게 보고 있죠. 이것은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실어두느냐 아니면 그냥 발목을 세게 족쇄로 딱 붙들어 두느냐 하는 이 중요한 갈림길이기 때문에 예.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지역 경제가 저도 지방 마산하포 저 경남 국회의원입니다만 너무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물면 물수록 더 어렵기 때문에 예. 새로운 정부의 정책과 규제의 핵심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중앙 정부의 그 정치적인 정책 방향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특히 경기도가 중요합니다. 김은혜 후보 근데 지금 막판에 그 악재랄까요? 그 네네. 재산 신고가 좀 누락돼서 액수가 좀, 틀린 부분이 지금 아쉽긴 지적받았잖아요.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고의적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예, 예. 근데 그 10매덕을 줄여서 200억 될 게 100억이 됐다든가 또는 뭐 100억 될 게 뭐 이렇게 몇십억 단위 됐다면 모르겠는데 그건 뭐 실수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16억인데 좀 액수는 큰 거 그래서 이제 아닙니까? 그게 이제 선거 투표장에 예. 다 게시가 되지요. 이건 상당히 후보로서는 큰 핸디캡을 갖고서 하는 것이고 그 실수의 대가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이분도 잘 봐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거는 시도지사 개인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중앙 정부의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최근에 여성 부족 이런 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만일 이번에 김은혜 전 의원을 뽑아주신다면은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에 여성
지사가 이제 탄생한다. 탄생하는 겁니다. 유리천장을 또 한 번 뚫는 것이죠. 그건 상당히 우리 한국 정치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윤석열 정부 중앙정부에서 힘껏 뒷받침할 것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그 이제 그 예. 말씀하셨던 재산 신고 누락 부분도 있고 게다가 이제 배우자의 지분 관련돼서도 4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이다라고 딱 못 박아 말씀하셨는데 신고서에 보면 8분의 2, 즉 4분의 1로 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는 등 전반적으로 재산 관리가 그래서 저는 16억이 없어 봐서 예, 이 돈이 비는 게 안 보인다는 거 사실 좀 서민들 입장에서 납득이 딱 되진 않거든요. 그 이제 선거를 막상 해보면은 음. 이 재산 신고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는 뭐 재산이 한 그 많지도 않은데 그거 심지어 제가 몰랐던 재산 중에 어떤 게 있었는데 농지가 있더라고요. 농지가 깜짝 놀랐어요. 모르는 재산이 있을 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집안에 합유 재산이라고 예. 그렇죠. 합유 재산? 경남 마산 인근에 있는 조그마한 농지인데 아이고 한 1억 됐으면 좋겠는데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게 농지로 떡떡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그 재산 등록을 신고를 할 때는 예.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야 되는데 또 가지수가 많다 보면은 조금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고의성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지난번에 우리 저 21대 총선에서 예. 몇몇 국회의원이 그 재산 신고를 조금 액수가 틀려서 음. 뭐 좀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다 네. 거의 뭐 아무 문제 없이 법원에서 고의성이 없다 이렇게 했다. 예, 근데 양정숙 의원 같은 경우는 고의성 입증돼서 지금 벌금 300만 원. 예. 고의성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공정택 교육감도 그래서 결국 교육감 자리가 날아가기도 했고 이게 엄중해 보이긴 고의성이 하는데. 없는 것이 분명해 없는 보입니다. 볼 수 없다는 걸 그래서- 3번 연속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투표소 앞에 이렇게 딱 붙이니까 그것만 해도 후보가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표를 좀 모아주셔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김포공항 문제가 예, 나오고 예. 있는데 이건 경기도하고 인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좀 보고 김포공항. 계십니까? 김포공항 문제 이건 참 진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음. 간디가 말한 7대 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7대 악 중에 7대 악. 예, 간디가 나왔습니다. 예, 원칙 없는 정치 이게 7대 악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원칙 있는 승리가 제일이고 원칙 있는 패배가 차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경기도지사 하신 분이 개항에 가서 했는데 난데없이 선거 며칠 만에 이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 그러면 뚜렷한 중앙당의 정책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 또 김동연 지사 후보님은 성남공항을 김포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건 당 정책이 아니고 지방마다 다르다 그러고 지금 이것 때문에 제일 곤란한 곳은 이제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입니다. 왜냐하면 김포공항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선이 김포공항과 제주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이재명 후보께서 당선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많이 무시하던데 지금 세계 큰 도시들은 공항이 한 개가 공항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워싱턴 같은 경우에 인근에 4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들레스 공항이 있죠. 우리가 칼이 가는 데가 이제 들레스 공항입니다. 다음에 국내선 주로 다니는 데는 로널드 레이건 공항, 또 대통령 쓰는 이제 앤드류 공군기지, 또 워싱턴 메릴랜드 주 사람들이 주로 가는 데는 볼티모어 공항. 예. 이게 공항이라는 게 도시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인프라인데 이게 소음 때문에 문제인데 최근에는 비행기도 점차 저소음 그리고 그 친환경으로 기종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바뀔 텐데 김포라는 것은 서울 서부 또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거든요. 근데 그걸 갑자기 선거에서 더구나 중앙당에서도 이미 지난 대선 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판정난 것을 갑자기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1개월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후보도 예. 김포공항 이전 이제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뭐 논의했던 예. 그 질의에 그렇게 답한 적도 있는데 이거를 왜 또 원칙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또 반박하고 원칙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원칙 없는 정치라는 것이 이것만이 아니라 예. 경기도지사 하신 분이 무슨 결백을 밝히거나 정말 도민들 한 번 더 심판을 받으려면 경기도 더구나 이제 대선 후보가 이렇게 빨리 그 정치에 복귀하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더구나 어쨌든 후보가 패배한 것이잖아요. 그건 최종적으로 후보의 책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우선은 원칙 없는 정치였다. 정치라고 하는 그건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도 많이 나왔고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첫 단추가 이렇게 깨다 보니까 예. 마지막에 난데없이 이제 김포공항까지 이제 나와서 전국 민주당의 전국 선거판을 지금 좀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포공항 문제 그러면 그
여당에게는 호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뭐 반드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어쨌든 민주당의 그 좀 약 그 뭡니까 엇박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얼마나 준비 없이 예. 원칙 없이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지를 예,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만 당선되려고 나온 건 아니고 사실 전국 선거를 이끌 생각으로 그렇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분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이분이 민주당 선거에 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거꾸로 부담을 주고 있는지. 당장 지금 개항 밖을 못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예, 전국성을 예, 못 듣고 예. 있다. 저도 이제 뭐 민주당 의원들이랑 자주 아무래도 국회에서 옆방도 있고 또 옆방인 의원들 오신 받을라 옆방은 아닙니다. 옆방 아니다. 근처. 아니 어디 계시더라. 동선에 이제 하다 보면은 물어봅니다. 저희들끼리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예. 뭐 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많이 허심탄회하게. 해요. 근데 이제 많이 말렸다고 합니다. 출마를. 출마하는 것을 말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워낙 저 이재명 후보의 뜻이 강구해서 말릴 수가 없었다 그러고 그건데 민주당 대부분의 의원들 생각은 지금 그건 맞지 않다 지금 하는 것은 오히려 물러서서 뭐 무언의 지지라든가 또는 그렇게 해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럼 뭐 이재명 후보의 재기를 위해서라도 우리 한번 이번에 좀 적당한 견제적인 걸 해주자 이럴 수도 있는데 먼저 뛰어드는 바람에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좀 난처해하고 있는 그런 형국 같습니다.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저도 다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옆방은 아닌 근처에 예, 옆방이 없습니다. 옆방은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 큰일 나겠습니다. 예. 지금 좀그저 아이고 426호 계시죠? 그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여야가 그 손실보상 추경에 합의를 했죠. 예네. 예, 의원님께서 굉장히 좀 민주당이 너무 힘을 독주했다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양당이 또 서로 대폭 수용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 국민의힘이 대폭 그 민주당이 안에 수용한 거 맞습니까? 그런 이제 이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은 우선에 지금 빚이 국가 부채가 1,000조를 넘었었습니다. 나라 빚이. 예. 그리고 지금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예결위에서 꾸준히 따진 대목인데 지금 사실은 국제 신용 평가 기구에서 우리나라 신용 등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IMF 같은 곳에서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추경 같은 경우는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두 정당 모두가 한 공약이거든요. 코로나19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손실을 입어서 벼랑 끝에 몰려있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새로 들어선 정부가 이걸 외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퍼즐을 푼 건데 예. 그렇게 마침 보니까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 대기업들 특히 반도체라다 이런 기업에서 수출을 많이 해서 예. 법인세가 지금 연합도 좀 많이 들어왔고 세수 추계가 좀 늘었습니다. 이건 미리 지금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또 하나 또 대기업에서 일하고 하는 근로소득세가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세수를 기반으로 추경을 편성했는데 국가 부채는 줄이면서 실제로 가장 큰 쟁점은 이거였습니다. 저도 예결위 심사 소위 이 추경 심사 소위원인데 한 9조 정도는 갚자 그랬습니다. 국가 부채를 갚아 나가자. 빚을 갚으면은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이 50점 몇 %를 50% 넘어서 있습니다. 넘어서는데 이걸 갚으면 49.7%로 떨어집니다. 예. 이게 또 국제 신용 평가 기구의 국가 신용 등 평가에 또 중요한 이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예. 중요해서 그걸 이제 좀 깎기 위해서 반납을 하고 또 남은 여분 내에서 이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소상공인 370만 원에서 주고 농업인 또 특고 노동자 뭐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 다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은 그 8조를 다 쓰자 9조를 다 쓰자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당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시중금리가 뜁니다. 우리가 8조 9조를 그 국채를 바이백한다고 국채를 사면은 국채 금리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 국채 금리가 다른 금융채라든가 회사채, 우리 일반 가계 부채와 관계된 금리와 연동돼 있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금리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주다가 가계 부채가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은데 오히려 그 서민들, 중소기업들 또 영세상인들 대출 금리가 주면은 대로 주고 말로 정말 그 부담을 안기는 이런 예.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균형점에서 마련하자는 게 우리였고 민주당은 이왕 인심 쓰는 거 파박서라. 지금 야당이니까 이제 지금 아직도 그랬던 겁니까? 우리 재정이 넉넉하다고 지금 하죠. 의원님 예결특위 위원이시니까 좀 궁금한 예, 것이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소상공인들 600만 원 지원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출 때문에 다들 한계 그렇습니다. 상황 몰려 네. 계시잖아요. 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넉넉하게 이번에 지원을 좀 해주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금리 지원, 금리를 조금씩 낮추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금리 차익만큼 예산을 쓰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와 함께 거시 경제 환경, 그러니까 금리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국채에서 우리가 산다 이 신호가 떨어지면요. 예. 다른 금리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게 정부가 많이 사면 그 빚을 많이 내면은 그 우리 채권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갑니다. 국채 금리가 제일 베이스거든요. 그다음에 금융채, 뭐 회사채 이렇게 가면은 이게 시중금리 올라가지고 나중에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무드에서 국채까지 가세해버리면은 굉장히 그 패닉이 올 수가 있다는 게 사실 거시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고 싶죠. 왜 다른 이전 정부처럼 하루에 2천억씩 부채 내서 팍팍 나눠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그렇게 할 경우에 오히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우리 가계 대출에 금리 부담을 높이는 상황 때문에 했고 근데 뭐 민주당이 한사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한 1조 몇천억으로 서로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세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출 조정 정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우리가 볼 때는 다 5%씩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과거 자기들이 편성했던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체 건드리지 못하게 하느라고 이제 이랬는데 어쨌든 우리 됐다.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예, 민주당의 근데, 의견을 예.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추경이 통과됐으니까 이제 그 영수회담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대통령이 더 만나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음. 근데 요즘은 보니까 대통령이 만나자 그래도 그 우리 저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 의원님들이 안 만납니까? 지지자들한테 욕 먹을까봐 못 만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 그대 야당인 만큼 예. 저희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제 발목을 잡지 마시고 손목을 힘차게 이끌어 주십시오. 와서 잘못하는 거 지적해 주시고. 예. 지금 뭐 또 부딪히는 이슈가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꾸려진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이거 네네. 처리했는데 그 어떻습니까? 이거 괜히 또 민주당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셔서 제가 뭐 방송 때마다 오늘도 방송 2차례 3차례에서 막 이렇게 그 이야기를 설득도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오해가 좀 많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 민정수석실에서 비밀리에 다 했습니다. 비밀리에 모든 정보를 다 다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오늘 한동훈 장관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는 절차와 이 저 규정에 따라서 분명하게 하는 늘공 조직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검찰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 검찰, 감사원, 또 국무조정실 이렇게 해서 별도의 그 사무실에서 하게 되고 중간 보고도 안 받습니다. 오히려 법무부의 역할은 그렇게 수집된 그 공직 그 검정이 혹여라도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는지 그게 누출되지 않는지를 오히려 감찰하겠다. 그 역할을 법무부가 하겠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참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게 이렇게 정보를 모으고 하던 일이었는데 그걸 이제 투명하고 절차와 규정에 따라 법무부 사는데 이 시스템은 사실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이 FBI? 이제 법무부 장관 밑에 FBI가 샅샅이 하거든요. 우리처럼 200가지 넘는 이런 이제 설문을 합니다. 네, 당신 질문을 해서. 자녀 중에 미국 국적이 있느냐, 군대는 갔다 왔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다 했는데도 막상 청문회 나와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낭패스러운 일이 막 생깁니다. 근데 그걸 이제 FBI에서 그 공직 검증단 같은 곳에서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길고 일단 조사가 클리어되고 나면은 더 이상 그 청문회 국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다룹니다. 의회에서는 그 정도로 철저하게 근데 하죠. 왠지 FBI 국장이야 클린턴이 아니죠. 트럼프 때 임명했던 사람 10년씩 임기가 있는 사람이 해서 나름의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하는데 예. 최근에 뭐 기자 이 칼럼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거 윤석열 이 뭐죠? 대통령을 그 옛날에는 형이라고 부르는 사이였다라고 하는 정도인데 이게 그런 객관성 유지가 될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많은 의견들이 이제 헌법재판관, 대법관까지 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게 예전에는 대통령실 민정수석 다 했던 겁니다. 근데 잠깐만 그 예. 부분은 예. 조국 예. 민정수석이 확인을 했는데 예. 대통령의 추천 몫인 대법관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했지만 예. 나머지 대법관들은 대법원에서 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절차대로 하면 되죠. 그게 이전 정부에 없던 건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건, 그랬는데 예. 지금 한동훈 장관에 그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이제 늘공이 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답변을 피해 가셨는데 그게 아니고 아마 네. 그건 지금 정확하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근데 대법원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대법원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근데 대법원이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 대법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같으면은 똑같은 아마 절차를 했을 아니, 겁니다. 안 했다라고 조국 민정수석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약간 이야기를 대통령이 그게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약간 민주당에서 약간 범주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수사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인사검증이고 인사검증에서 실패할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지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예. 그게 대통령이 지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걸 뭐 정적을 다루는 무슨 수사기관인 그게 것처럼 아니라 착각하는 것 같아요. 대법관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행정부하고 분리되어 있는 권력인데 네, 네. 대통령이 추천하는 인사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검증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전체 대법관 지금 대법관이랑 헌법재판소까지 23명 중에 22명이 이번 임기 안에 교체가 되는데 예. 이 22명을 전부 다 법무부에서 검증하느냐 검증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건 이제 과거에 관행이 있고 또 대법원이라든가 대법관이 또 대법원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정부 간에 아마 또 저 3부 간에 조율이 있을 거라 이 생각합니다. 부분은 그리고 아직은 정확치는 않은 예, 거예요. 그건 아마 관행상 저희들은 저도 놀랐어요. 그건 대법관 거를 누가 했나 싶었는데 과거에 했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대법관 제청인 거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청문회 과정에서 다 알겠습니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 없어서요. 그것들이 무슨 판결 편향 같은 건 아니고요. 예. 예, 그 범죄 문제라든가 또는 예. 우리가 저 검증하는 이준석 그런 대표 문제. 얘기를 좀 네네네. 해보겠습니다. 그 어제 그 이준석 대표가 그 당 소속 의원들을 구성된 특별 대표단을 끌고 지방선거 후에 우크라이나를 위로 방문한다라는 보도자를 냈죠.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친서 요청을 또 거절했다라는 추가 보도도 있었어요. 원래 이제 친서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또 거절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 당 내부에서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이게 의원님 아십니까? 사실은 지난 한 2개월 전임인가 참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언론에 그리고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게 뭐냐면은 젤렌스키 대통령. 젤렌스키의 대통령이 연설을 한다는데 우리 국회에서 저는 갔었습니다. 갔는데 저도 뭐 잠깐 전화기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코 받고 문자 보고 그나마도 몇십 명 안 오고 했다고 장소도 그 국회 도서관의 지하 강당에 했다고 강당에서 아주 했죠.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 우리가 G7급 국가이면서 국제 문제 이렇게 둔감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발상이 대담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핀란드 같은 나라 있지 않습니까? 핀란드. 예. 핀란드가 과거에 이제 핀란디제이션 그래가지고 참 소련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무력으로 침공하는 걸 보고서 스스로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나토에 가입하면서 지금 러시아를 엄청나게 자극할 수도 있는데 핀란드 대통령이 저 키이우죠 그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를 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국격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서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정말 국민적 질타를 받았던 그런 것들을 이게 이제 우리가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당 예. 대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해야 되고 아마 정부로서는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걸 정부가 하는 것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당정을 분리하는 것이 러시아와의 관계도 생각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가 국제사회 의무도 생각하는 그런 어떤 현명한 당정 예. 분리면 친서 문제는 그러면 분리되는 걸까요? 친서 문제는 두고 봐야 될 텐데 그거는 이제 러시아의 관계를 생각하는 지금 사실 젤렌스키가 그날 대통령이 우리한테 무기를 요구를 했어요. 예, 연설로. 예. 연설 때 좀 난감해요. 사실 우리나라 무기들 지금 많이 수출하고 있거든. 폴란드에 수출하고 K9 이런 거는 호주에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요구하는데 그 참 뭐 신궁, 현궁 이런 걸 좀 확 예. 보냈으면 참 그런데 좋겠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아마 문재인 정부여서 그런 게 아니라 정부로서는 좀 난감한 대목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도 예. 러시아와의 또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용석 그 후보가 무소속 후보가 그 출국 금지를 요청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해외 나간 다음에 해외 도피하려고 한다. 넌센스죠. 넌센스다. 예, 그렇게 되면 스스로 범죄를 인정하는 행위인데 그런 네. 그런 걸 왜 합니까? 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청해 있는데 그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지금 보수 단체들이 완전 예.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있거든요. 예. 욕설 시위. 그 좀 윤 대통령이 좀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진중근 교수님 말씀 듣고 계실 겁니다. 누가요? 청와대에서요? 지금 청와대는 아니고 청와대를 못 예. 듣습니다. 이제 없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에서. 예. 그래 아마 윤 대통령 의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들도 뭐 국회 앞에서 좀 그런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를 하려면 한 사람이 정말 대학빛을 맞으면서 그런 걸 하면 그거 참 그런데 이건 뭐 버스를 가지고 와서 사람이 있는지도 뭐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국회가 쩡쩡거릴 정도로 시위를 하거든요. 그 시위도 어떤 검도가 있을 텐데
예, 그런 문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판 직감, 격조 한판. 자,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과 뵙고 있는데요. 마지막 30초는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호소할 수 있는 시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정말 우리 출범했지만 너무 소수당이고 해서 힘듭니다. 예, 지금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 지방 정부는 지방 경제를 살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새롭게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당의 시장 도지사 후보 그리고 시장 군수 후보, 구청장 후보 좀 많이 뽑아주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습니다. 네, 2주에 웃고 계실지 울고 계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